수열이니까 수열은 우리 수원 때 했죠. 오케이? 수원 때 했어요. 수열은 뭐예요? 함수값들의 나열이죠. 함수값들의 나열이죠. 어떻게? 순서 있도록.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연수 집합을 보통은 복소수로 가진 않고 실수로 대응시켜 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됩니다. 자, 이러한 정의역 자체가 뭐가 되느냐? 자연수입니다. 정의역이 자연수가 될 때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있을 텐데 그 함수값들을 나열하는 거야. F1, F2 쭉 나열한다는 얘기죠. 나열하면 이 녀석들을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야. 얘가 수에 해당하는 수열이잖아.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함수값들을 나열하는데 특히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x라는 게 어디의 원소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 정의역의 원소 자체가 실수가 되었으니까 x가 한없이 커진다도 x가 한없이 음으로써 절대값이 커진다라는 것도 실수로 간다라는 것도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어. 왜? 정의역이 1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는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랑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랑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해봐. 어떠한 이 부분에서 어떤 함수의 역할을 하는 게 수열로 변하겠고 자 lim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n이 1로 가까이 간다.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1로 가까이 간다. 1이 아니면서 가까이 간다. 또는 n이 3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3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왜? 3으로 가까이 가는데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좌측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 자체도 그냥 값으로 규정이 될 거고 우측에서 가까이 이게 의미가 없잖아. A2와 A4가 뭔 의미가 있겠어? 찾으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로 나오니까 얘는 어느 방향만? 오직 딱 한 가지 방향만. 어디? 특정한 자연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오케이? 됐어? n 자체가 자연수가 한없이 커졌을 때 이 수열이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한쪽 방향만 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야. 수열들을 내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 an이 있는데 an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수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나열해도 상관없는데 an을 내가 이렇게 가. 제일 처음에 0이고 1이고 2고 3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쭉 가다가 계속 5를 찍는 거야. 계속 한없이 5를 찍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 얘는 초기에 있는 이 앞부분은 별로 뭐다?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얘는 초기값 자체는 신경 자체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어디? 한없이 커졌을 때 계속 5라는 값을 찍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어디? 한없이 커졌을 때 자, 얘를 이를테면 A의 한 1조 번째라고 합시다. 얘를 A의
1조 번째에다가 그 다음 번째니까 1조 더하기 한 번째라고 봅시다. 여기는 이 녀석은 A의 1조 번째에다가 1을 뺐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특정한 한없이 커졌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녀석들에 해당하는 값이 어느 부분에 지금처럼 특정한 값 5에 한없이 가까워지나 5라는 값을 계속 가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분포를 따졌을 때 극한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자 얘가 5에 한없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an이 결국에는 5라는 값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 5라는 값의 의미가 뭔데? 결국에는 특정한 어떤 순간을 지나면 한없이 커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는 결국 5 주변에 모든 항들이 막 밀접되어 있다는 얘기야. 밀도 높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항상 뭐가 있다? 주변에 무한대 근처에서 계속 5 주변에서만 계속 있다는 얘기야. 5라는 값을 계속 가진다 이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이해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또 자, BN이라는 녀석이 있어. B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BN이라는 녀석은 내가 수식을 좀 적을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자, 2분의 1의 n승이라고 적을게요. 2분의 1의 n승 이쪽 이렇게 하면 쉽게 가자. 자, 이렇게 간다고 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나야 되겠지.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쭉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2의 n승분의 1이 되겠고 쭉 이렇게 가는 건데 자, 흐름 봤었을 때 얘는 특정한 하나의 실수로 가까이 가는 거지. 누가 되는데? 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 자체가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긴 하는데 살짝 크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수학 우리 뭐였지? 수투에 썼을 때 이건 알겠지. 오케이? 알았어요? 자, 수투에서는 근데 별반 많이 다루지는 않았겠으나 이런 게 있어요. CN이라는 게 있어요. CN이라는 게 자,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봅시다. CN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의 n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는 상황인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값이 딱 두 가지잖아. 한없이 커진다 하더라도 짝수 번째는 1이 되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왔다 갔다 마일과 1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얘를 진동인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수렴한다. 특정한 실수값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된다? 지금처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 요런 형태들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로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발산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가볼게.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가는 거야. 자, 이게 결국에는 수렴한다는 얘기죠. 얘가 수렴이고 얘를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똑같이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수렴 이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수렴이 아닌 이외를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기까지는 알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쭉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쭉 갔었을 때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 번째잖아.
2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얘 또한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그렇죠. 밀집되어 있다 그랬어. 한없이 커진 주변에 알파에 다가가 있는 값들이 밀도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빼기 3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전번째도 뭐 어차피 얘도 무한대로 간 상황이니까 당연히 알파로 가되겠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은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짝수 번째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서가 유지되는데 순서가 유지되면서 부분이 되는, 순서가 유지되고 부분이 되는 이러한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A의 n 자체가 A의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이 알파가 되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fn이야. 자, 이거는 특징이 뭐냐? 증가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증가함수, 증가 형태예요. 증가 함수 형태로 나옵니다. 증가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 자, 이러한 형태가 되면 얘 또한 무조건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저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3n 들어오나 n 제곱 들어오나 이런 것들 있잖아. 가령 이를테면 n 제곱이 들어오나 증가 형태로 나와야 돼요. 3n 플러스 1이 들어오나 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됐지? 자, 그 다음 한 개만 더 가보자고. 3n 플러스 1. 그럼 뭐 많겠지. 수없이 많겠지. 자, 근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갔는데 반대가 되겠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fn, 특정한 fn이 부분수열, 얘를 부분수열이라고 불러요. 부분수열이 자 알파로 가게 되면은 원래 있는 원수열이 알파로 가겠냐 이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 알파가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된다. 얘는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전체잖아요. 얘는 수열 전체가 알파로 가게 되면 당연히 부분은 알파로 가는 거잖아. 맞죠? 근데 특정한 부분이 알파로 간다라고 해서 부분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다른 차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안 되겠지. 왜 안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되잖아. 짝수 번째는 계속 1일 거 아니에요. 맞죠? 홀수 번째는 그게 아니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이제 조금 더 수습하자면 이런 얘기거든. 잘 들어봐. 리미트 n이 자, 얘도 좀 많이 유명한 문제입니다. 많이 유명한 문제입니다. a의 2n이 알파가 되고요.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의 2n-1이 베타가 되는데 자, 부분 수열이 있는데 부분 수열의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값들, 홀수 번째, 짝수 번째, a1, a2, a1, a3 이런 것들이 둘 다 극한 값을 가지는 거야. 둘 다 극한이 있는데 자,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과 존재하는데 다 같대. 그러면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수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이것만 있으면 수렴하지 않겠죠.
알파로 가까이 가고 베타로 가까이 가면 서로 다른 값으로 가게 되면 지금처럼 아까 전에 홀수 번째는 계속 마이너스 1로 가고 짝수 번째는 계속 1로 가면 그게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친다라면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라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시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수렴이 있어요. 자, 수렴 성질 또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다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단 뭐만 차이 나느냐? 그 대상이 정의역이 자연수다라는 얘기고 한쪽 방향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고 얘가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있을 텐데 얘가 베타가 된다. 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an과 bn이 있을 텐데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리고 실수배가 된다 하더라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이 덩어리는 각각으로 간다는 얘기죠. 각각으로 이게 리미트 자체가 분배되면서 각각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k는 상수로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플러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형태들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어? 그래서 얘가 알파와 k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의 베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랬어? 뭐 이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과 그냥 동일하니까. 오케이? 극한의 기본 성질과 동일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 나눗셈을 할 때는 0이 아니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0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극한의 기본 성질들은 수열의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들처럼 자 뭐가 수렴하는 단위의 수열로 재구성하라는 얘기야. 재구성해서 문제를 풀어주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수렴 성질 또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하려면 수렴하는 단위의 수열로 재구성해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어디에서도 여기 지금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한 내용에서도 뭐가 등장하느냐면 부정형이 등장하겠죠. 자, 부정형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형태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0분의 0꼴도 등장하겠죠. 자,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4 변형시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4 변형시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0분의 0꼴은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1분의 무한대분의 1꼴이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모 분자를 뒤집어서 생각해버리면 누가 된다? 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이 녀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의 부정형에 해당하는 타입들은 요 타입 요런 꼴이나
요런 두 가지 꼴로 결국 귀결이 될 거니까 대부분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얘도 뭐 별반 내가 얘기 안 할게. 차수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차수 비교. 차수 비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영향력 싸움입니다. 영향력이 누가 크냐 그거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차수가 높아버리면 2차고 3차면 3차가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 영향력에 크다라는 부분에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차수입니다. 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항식 형태만 다룰 게 아니거든요. 더 다뤄요. 그게 뭐냐? 등비수열 형태, 밑이 들어있는 형태들도 다르기 때문에 자, 밑에 절대값이 큰 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수나 밑의 절대값이 큰 녀석들이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수가 높거나 밑의 절대값이 큰 항들이 영향력이 높은 거니까 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를 함수에 여기 들어있는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결정해 주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봅시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자, 이런 거 좀 적어볼게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이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에 2n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무한대로 가는 거고 리미트를 굳이 붙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무한대로 계속 갈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자, 얘는 어떻게 한다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으로 가는 거에서 뭘 빼준다? 마이너스 n을 딱 빼준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밑에 거랑 좀 정리를 해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얘를 유리화한다라고 칩시다. 유리화를 한다라고 칩시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 제곱한 걸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n 제곱 하나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더하기 n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쭉 적어볼게요. 자, 변형하시면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루트에 2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됐어? 그리고 나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2차고 밑에 있는 녀석이 몇 차가 되니까 1차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다? 발산하겠지. 어디로 발산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뭘 좀 볼 거냐면 부정형을 다룰 때 얘 같은 경우에는 n제곱이 있고 2n제곱이 있어. 누가 영향력이 더 큰데? 2n제곱이 더 크잖아요. 2n제곱이 n제곱에 비해서 더 빨리 커지잖아. 그러니까 변형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는다? 얘는 유리화를 통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르니? 자, 이런 거 보죠. 얘는 어떻게 되겠니? 지웠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는 분모가 2차고 요 근환이 2차고 얘는 1차니까 얘가 더 세겠지.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나 밑에 있는 건 얘기가 다르죠. 밑에 있는 거는 지금처럼 제곱이 있고 n이 있으니까 얘 루트를 씌워주면 근호 안이 제곱이 될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동일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영향력이 센지 얘가 영향력이 센지 그러면 영향력을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변형이 필요한 거고 유리화를 시켜주면 2n에 밑에 있는 게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고 더하기 n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분자 2로 가고 밑에도 1차 2차니까 2로 가는 거라서 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얘는
따지고 보면 누구만 돼요? FN이 있고요. GN이 있을 텐데 뭐가 동일할 때 F와 G의 최고차 항이 뭐 할 때? 일치할 때만 부정형이 되는 거고 부정형이 되어야지만 뭐다?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되시죠? 됐어? 그래서 수렴 성질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 보시느냐? 1-1번 봅시다. 1-1, 1-2, 1-3 뭐 이런 것들 쭉 있네요. 자 1-1 봅시다. 얼마? 3분의 2입니다. 자 너무 쉽죠? 1-1에 보시면 첫 번째는 안 적을게요. 3분의 2잖아. 오케이? 됐어? 2번은 뭐가 돼요? 2번 같은 경우에 그냥 무한대로 가자. 발산입니다. 3번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0이 되겠죠. 오케이? 4번은 뭐가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바꿔줘야 되겠죠. n 플러스 2를 누구로 나눠준다? n으로 나눠준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1이라서 0으로 나눠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 끝에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봅시다. 뒤에 있는 거 2번에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위에 있는 거 바로 적읍시다. 6분의 1이죠. 조심해야 하는데 6분의 1로 적으면 망하는 거 알죠?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1, 즉 6분의 2가 될 거니까 맞죠? 최고차 계수가 여기 주의해야 되는데 가끔씩 6분의 1만 생각해서 6분의 1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봅시다. 2번에는 누가 있느냐? n에 1부터 쭉 들어가는 거야. 1, 2 쭉 가서 n이 이렇게 있는 거고 위쪽에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쭉 가서 얼마? n이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밑에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 n 곱하기 밑에 있는 거는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수완하면서 외웠다라고 봐.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들의 합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그 다음 뭐예요? n 플러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 외웠죠? 그러면 3분의 1이고 밑에 있는 게 2분의 1이니까 결과가 얼마? 3분의 2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된다. 넘어갑시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에는 뭐냐? 보자. 리미트 n이 얼마?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니까 얘는 변형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변형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2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이라서 얼마가 된다고? n이네.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주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이고 마이너스 n이야. 얘 같은 경우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서로서로 박빙이니까 n이고 밑에 있는 거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파악이 되었으니까 2분의 1로 정리하시면 되겠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 얘는 생각해 변형할 필요가 없죠. 리미트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이까지 이해되시죠? 잘했어요. 자 그리고 한 개만 들어봅시다. 이거 적으면 돼. 이제 마지막이야. 조임 정리다라는 게 있어요.
또는 극한의 대소 비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가볼게. AN이 BN보다 자 B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가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가 되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자 AN이 BN보다 작아요. 같은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가 되는데 이거이면 알파가 베타보다 어떻게 되더라? 작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같다가 들어간다는 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야.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 있고요. AN이 n분의 2가 있습니다. 얘를 BN이라고 둘게. 당연히 누가 큰데? 얘가 커요. 근데 둘 다 극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0으로 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같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주의 뭐 이거 같다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극한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붙는 마이너스래. 같다가 붙는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좀 정리할게요. 쉬었다 갑시다.